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일제히 도쿄올림픽으로 인해 한국이 문제가 생겼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일본 언론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충격받은 것은 한국의 청와대가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 도쿄올림픽과 한국의 청와대까지 연결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일본 네티즌들도 그에 동조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정작 관계자들은 한국이 큰일 난 게 아니고 일본이야말로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왜 한국이 큰일 났다고 강조하는지와 일본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언론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북한이 전격 불참 결정을 내렸다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복수의 일본 언론은 북한의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인용해 올림픽 총회가 지난 25일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북한은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 가장 기대하고 있던 도쿄에서 열리기로 했던 남북 대화의 재개의 장이 사라져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가 무산되었다고 보도합니다. 물론 한국 정부에서는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진시키려는 구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도쿄올림픽이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남북 미일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다자 틀 안에서 북핵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이벤트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미 대화 중재 노력으로 북미 접촉을 성사시키며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는 정부로서는 도쿄올림픽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왔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러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잘 알고 있는 일본 언론에서는 즉각적으로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오지 않은 것은 한국이 가장 뼈아프게 되었고 한국 정부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입니다. 외신들도 비슷한 뉴스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날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을 빠르게 전하며 북한의 결정 때문에 남한과 다른 국가들이 고립된 북한 같은 나라와 공식적으로 접촉할 드문 기회가 박탈된다며 남한이 도쿄올림픽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기대해 왔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AFP 통신도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발표가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남한의 기대를 사라지게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북한이 참석해서 남북 기류가 달라진 것과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애초에 어느 정도 예상된 일로 한국에서는 크게 실망할 것도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물론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다자적 대화 구도를 형성해 우회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던 노력의 모멘텀을 찾고 관계를 개선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북한이 한국에 보인 태도는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는 전 국민이 등을 돌리게 했으며 북한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남북 간 군사 합의 파기 및 관련 기구 폐지를 언급하고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에 비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호적인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때와 똑같이 일본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는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 일본과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하겠다라면서 일본을 가장 먼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로 언급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일본을 문장 앞에 배치한 것일 수 있습니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본을 무시하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자세로 돌변한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도쿄올림픽 때에 북한이 한국과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크게 실망할 일도 아니란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크게 실망했다, 한국 대통령 대충격 등등의 한국 관련 언론사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본이 한국을 계속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이 가장 침통해하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일본이 이제 정말 큰 문제에 직면했고 오히려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진짜 일본이 위험해서 도쿄올림픽에 불참을 선언했다는 분석입니다. 조선체육회는 코로나로부터 선수단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각종 외신들도 북한의 열악한 공중보건 상태와 일본의 위험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남북 대화가 아쉽게 되긴 했어도 실제 공중보건 체계가 열악한 북한이 작년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엄격한 조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만 외부 보건 전문가들은 이에 회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에는 코로나가 확산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일본에 와서 코로나에 선수단이 감염되는 경우 더욱더 북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올림픽 개최지인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이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오사카 지역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들어 일본 당국이 코로나19 4차 유행을 우려한다는 현지 상황도 추가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이 안전하다면 북한도 선수단을 이끌고 참석할 수 있었겠지만 일본이 위험하면 북한도 위험해진다는 판단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밖에 러시아 타스 통신은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도쿄올림픽에 불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일본 언론은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안 온다는 것을 부각하지 않고 느닷없이 한국이 큰 충격이라는 등 하는 것은 이것이 일파만파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작년 3, 4월쯤에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이 일제히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도쿄올림픽을 강행한다면 자신들은 선수단이 치명적인 위험을 겪게 된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북한의 보이콧 선언이 자칫 도미노와 같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 일본도 현재 코로나 4차 재확산으로 스가 내각이 가장 시급한 중의원 해산을 하지 못하게 된 실정이며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일 확진자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코로나의 위험을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 북한의 불참 선언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올 게 왔다는 분위기가 감돈다고 합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과연 북한만 안 올까 라면서 현재 올림픽 예선도 못 치른 나라도 많다라고 간단하게 멘트했는데 이것이 북한 불참 뉴스에서 베스트 댓글을 받을 정도로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일본 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도쿄올림픽 예선전이나 각종 행사가 지금도 취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6일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이번 주말 개최하려던 올림픽 수구 테스트 이벤트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엄격한 여행 제한 등으로 타임키퍼를 비롯한 대회 관계자가 일본에 입국하지 못해 대회를 치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국제수영연맹 FINA도 오는 18일에서 23일 도쿄에서 올림픽 예선을 겸해 치를 예정이던 다이빙 월드컵을 취소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당장 7월에 올림픽에 못 오는 국가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선전에 참여하려면 최소한 참여 국가들이 모여야 가능한데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 여행 빗장도 풀지 않은 데다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는 상황에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일본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기되는 것은 일본도 북한과 한국이 도쿄에서 만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스가 내각은 평창올림픽 때 남북한이 만나서 평창올림픽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것을 주목하고 이들이 다시 한번 도쿄올림픽에서 조우에 분위기를 띄워주길 바랐다고 내심 남북한 조우와 더불어 스가 총리도 김정은 위원장을 도쿄에서 만나는 그림을 생각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는데 좋은 모양새가 되는 데다가 자신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북한 납치 문제를 거론하는 등 지지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애썼는데 자신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손쉽게 만남을 갖는다면 늘 북한 미사일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지지율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야말로 북한이 오지 않아서 여러가지 기대한 바가 무산되었으면서 한국 핑계를 대는 것이죠. 게다가 도쿄올림픽은 일본 대회로 잔치집에 안 오겠다는 일본이 충격인 것이지 계속해서 한국이 충격받았다면서 언론에 내보내는 것은 일본 국민들을 의식하거나 이것이 자칫 전 세계적으로 보이콧 바람이 불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뉴스가 나가자 국내에서는 한국도 가면 안 된다, 한국 선수단이 위험하다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보이콧 현상이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불참 사태로 줄줄이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을 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늘어날지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당국은 숨죽이며 추이를 살펴보는 상황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의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남에 따라 거금을 투자해버렸던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기업들 초비상사태로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불매운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금을 투자한 탑3 기업 중에는 오카자키 다케시 베스트 리테일링 재무 책임자가 포함되어 있는 유니클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유니클로 베스트 리테일링 재무 책임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사 결산 설명회에서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유니클로 불매운동에 대해 이미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장기간 불매운동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유니클로 실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어 해당 발언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 한국 누리꾼들에게 전파되어 들끓고 있던 국내 반일 정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네 유니클로 매장 가보셨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파리가 날아다녀? 파리가 날리네? 안 산다는데 지들이 뭐 어쩌겠습니까? 울상 지으며 땡깡 피워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안 사요, 안 사.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갱호갱하지 않다고요? 잠깐, 근데 이 아베 불화수소, 반도체 같은 생산재는 수출 규제해놓고 왜 농수산물은 수출 규제 안 할까요? 후쿠시마 농산물 맛있다고 그렇게 먹방하더니 왜 농수산물은 못 팔아먹어 안 달란 거예요? 아베 신조씨, 방사능 농수산물이나 수출 규제 좀 해요. 방사능 묻은 거 못 팔아먹어 안 달란 사람이 어디 수출 규제를 한대. 진짜 웃겨. 아베 신조씨 권고합니다. 농수산물 수출 규제하십시오. 방사능 그거 일본 자국민들이 먹어서 없애버리시라고요. 이제 추석인데 후쿠시마 농수산물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앞으로 한국에 방사능 묻은 거 제발 수출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한국의 불매운동을 상상도 못하고 거금을 투자해버린 일본 기업 탑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FTV Fact Check. 한국의 불매운동을 상상도 못하고 거금을 투자해버린 일본 기업 탑3. 첫 번째, 유니클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니클로는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던 패션 의류 기업입니다. 지난해 유니클로는 한국에서만 무려 1,400억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패션 단일 브랜드로 매출이 1조가 넘는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매출 호조에 사업 확장의 탄력을 받은 유니클로는 GU라는 세컨드 브랜드까지 런칭하며 한국 사업 확장세를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유니클로는 한국의 불매운동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롯데마트 구리점에 있는 유니클로 매장이 지난 30일 영업을 종료하면서 올해만 벌써 8번째 폐업, 유니클로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니클로 측은 이딴 매장 폐업과 관련해 불매운동과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가 깊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니클로 측은 홈페이지와 매장 안내문을 통해 구리 매장의 최종 영업일을 공지했습니다. 이로써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4개의 유니클로 매장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유니클로 구로점이 지난달 영업을 종료했으며 월계점과 종로 상가점이 폐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니클로 측은 여전히 불매운동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3일 신규 매장 출점과 폐점은 모두 올해 상반기에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불매운동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유니클로 매장 폐점 수는 현 시점을 기준하더라도 이미 예년에 비해 많은 수준입니다. 유니클로는 지난 2017년 6개의 매장을 정리하고 지난해에는 5개 매장을 폐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벌써 8개의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리뉴얼 매장까지 포함하면 한시적이나마 불매운동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한 매장 수는 더 늘어납니다. 유니클로 아이파크몰 용산점과 타임스퀘어 영등포점이 현재 문을 닫고 매장 리뉴얼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 매장은 6일과 20일 리뉴얼 오픈합니다. 신규 매장 출점도 주춤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2017년 9개 매장을 내고 지난해 10개 신규 매장을 냈던 유니클로는 올해 아직 오픈하지 않은 2개 매장을 제외하면 올해 6개 매장을 출점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매장 리뉴얼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더욱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리뉴얼은 상반기에 미리 결정된 사안이며 신규 출점과 폐점 매장 수도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것 또한 불매운동과는 무관하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불매운동이 폐점 등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실제로 유니클로 매출은 불매운동으로 인해 최대 7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8개의 카드사의 유니클로 가맹점 매출액은 지난 6월 마지막 주 59억 4천만원에서 지난 7월 넷째 주 17억 8천만원으로 70.1% 줄어들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불매운동으로 인한 타격이 폐점에 100%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이를 틈타 리뉴얼을 진행하자고 한 것일 수 있다면서 유니클로 일본 본사 베스트 리테일링 임원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유니클로 측에서 불매운동이 얼마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라며 불매운동이 진행되는 사이 리뉴얼을 진행하고 그 후부터 영업을 이어가려 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의 불매운동을 상상도 못하고 거금을 투자해버린 일본 기업 탑3 두 번째, 아사히 맥주. 아사히 맥주는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주 타겟이 되면서 일본산 맥주의 점유율이 편의점에서 최소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맥주의 간판주자 격이었던 아사히 맥주는 아예 매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당초 일본산 맥주의 절반 이상이 팔리는 편의점 업계에서는 일본산 맥주의 점유율이 현재 바닥을 찍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편의점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불매운동 영향으로 전체 수입 맥주에서 차지하는 일본산 맥주의 점유율이 현재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불매운동이 계속되는 한 현재 점유율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4캔에 만원 맥주 할인 행사에서 또다시 일본산 맥주를 배제키로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계속해서 일본산 맥주를 할인 행사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 맥주 대한민국에서 철수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기업들은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대한민국의 불매운동을 상상도 못하고 거금을 투자해버린 일본 기업 탑3 세 번째 모리타와 TOK. 이 기업들은 더욱 상황이 안 좋습니다. 삼성이 주 거래처인데 아베가 못 팔게 하니까 사장들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아베가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기 전 놓친 가장 큰 리스크는 일본 자국 기업들의 매출 하락입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TOK와 모리타는 심지어 아베로 인해 탈일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일본 기업을 통한 안정적 소재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의 즉각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자칫 한국 고객사를 잃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도 함께 깔려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본 기업들이 우회 수출에 나서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소재를 조달하는데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이 검토하는 방안은 제3국이나 한국 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 고객 기업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관련 설비나 원재료 등은 일본에서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계약별로 허가가 필요한 개별 허가로 전환하면서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개별 허가 조항에 설비나 원재료 역시 포함시켜 놨습니다. 사실상 3국 등을 통한 우회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결국 수출 규제가 촉발된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언제든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셈입니다. 수출 규제로 인한 일본 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국 공장 생산을 통한 한국 수출 등을 추진하고 나선 모리타 화학입니다. 모리타 화학은 수출 규제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를 비롯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2018 회계연도에 모리타 화학의 매출은 117억엔, 약 1,337억 원입니다. 이 회사 매출에서 반도체용 불화수소 비중은 36.2%에 달합니다. 같은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스텔라 케미파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의존도 역시 높습니다. 그만큼 이번 규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모리타 화학 관계자는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서류 심사가 엄격해져 언제 수출이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우리도 도마 위에 잉어 신세라고 말했습니다. 도마 위의 잉어란 생사가 갈리는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일본어 표현입니다. 한국 공장 증설에 나서는 TOK는 내년 4분기까지 증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고객사 주문에 따라 품목이나 생산량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요하면 한국 공장에 늘어난 생산 용량을 모두 EUV용 PR 생산에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OK 측은 다만 증설 자체는 이미 2월에 발표한 것이라며 수출 규제에 따른 결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균열이 생길 경우 일본 정부도 주요국들의 반발을 감내하기 힘든 만큼 향후 소재 공급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우회 수출을 언급할 수 있는 것도 일본 정부의 암묵적인 허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생산이 전 세계를 걸쳐 이뤄지는 시대이다 보니 한국 내 생산이 어려우면 최악의 경우 관련 라인을 해외로 옮기는 식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한 달 만에 허가를 내준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의 반발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의 불매운동이나 민간 교류 축소 등이